안녕하십니까, 김병일입니다.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 246호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드디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과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으로 한꺼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일단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연준은 14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발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연준이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에 금리를 더 인상하는 매파적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는데요. 연준은 성명에서 목표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추가 정보 및 이 정부의 정책 함의에 대해 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번 금리 동결이 일시적인 조치로 향후 물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라면서 거의 모든 위원들이 올해 중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은 없다. 연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제로 수준을 유지했었죠. 그러다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 많은 돈이 풀린 영향 등으로 갑자기 인플레이션 위기가 닥칩니다. 연준은 이를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순차적으로 인상하면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연준이 시행한 금리 인상 속도는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수준이었는데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해 연준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이런 노력은 다행히도 실물 경제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이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최소폭인 4.0%로 상승했고 같은 날 생산자 물가지수도 1.1% 상승에 그치는 수치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또 고용시장의 과열 분위기도 진정되는 모습까지 더해져 이번 FOMC 회의를 앞두고 전문가 다수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었고 그 전망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까지도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질 수 있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상당히 앞서가기도 했지만 연준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다르게 진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꺾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아직도 높다는 점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붙들어맨 고삐를 더 죄겠다는 것이죠.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를 보면 이 같은 전망은 더 확실해집니다. 지난 3월 점도표 전망치는 5.1%였는데 이번에는 이 수치가 5.6%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베이비 스텝 기준으로 올 하반기에 2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일단 7월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을 한번 밟고 추후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 인상 시기를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빨라야 내년 2분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기준 금리 전망치는 4.6%, 2025년 말 전망치는 3.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점도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데 향후 금리 인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도 6월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월 의장이 밝힌 것처럼 아직 지난 1년여 동안의 금리 인상 효과가 충분히 스며들지 않은 데다 은행 위기 여파에 따른 신용 긴축 현상도 고려하고 넘어갈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는 14일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장이 진행됐으나 새 점도표가 공개된 후 일제히 급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준금리 동결, 심지어 금리 인하까지 기대했는데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을 분명히 밝힌 연준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겠죠. 비둘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매가 튀어나온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그럼에도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이 회견을 한 뒤 다시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결국 앞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그 어떤 다른 지표보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대로 연준의 최우선 목표가 인플레를 2%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인 만큼 관련 지수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를 기대해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가주 상원에서 매장에서 절도 현장을 목격해도 직원들의 대응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데이브 코테스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그는 비무장 직원들에게 강절도범들을 상대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해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 대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절도범에게 그냥 와서 가져가라고 홍보하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범죄를 예방하면서 직원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인 여고생 안 리안 양이 2명의 친구와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옥튼 고등학교 근처 길을 걷다가 난폭 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 숨진 참변이 벌어진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현재 보석금도 내지 않고 풀려나 버젓이 직장을 다니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울분에 찬 유가족과 지인들은 일주일을 맞은 지난 7일 참변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정의 구현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안 양을 포함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가 아무리 18살의 어린 나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엄하게 처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라도 처리해 주는 것이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것이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9일 LA 총영사관 관저에서는 2023년 한인 입양인 가족의 밤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는 LA 총영사관과 한국입양홍보회가 주최 한인 입양인 약 30명을 포함해 가족과 지인, 관계자 등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당연히 알고 살다가 서류 미비자인 사실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정체성 혼란이나 아픔은 훨씬 크다면서 인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입양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일반 한인과 한인 단체들이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외에 입양된 사실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입양 이후 당연히 처리돼야 할 국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심지어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가 나온다는 사실에는 분노마저 생깁니다. 관계당국은 소외된 이들의 삶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나 행정 지원을 마련해야 마땅합니다. 지속하는 고물가에다 외식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소의 과도한 요구까지 겹치면서 팁에 대한 피로감과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레이트가 최근 소비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명 중 2명꼴인 66%가 팁에 대해 최소 1개 이상의 불만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항목은 커피숍과 푸드트럭 등 태블릿 결제 스크린에서 자동으로 팁을 요구하는 팁 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응답자의 32%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18%는 자동 팁 요구 시 오히려 팁을 더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다고 답해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팁은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우러나와서 줘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팁이 정말 부담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처음부터 업주 측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끝 소식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대북 제재 대상자로 오인받아 신용거래를 거부당한 LA 한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5년 만에 최근 거액의 배상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강성곤 씨를 포함한 1071명은 신용정보보고서 제공기관인 CBC를 상대로 공정신용보고법 위반, 신용기록 사용 기회 상실,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 측에 합의금으로 총 27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다른 점을 알 수 있는데도 설렁설렁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합의금이 최소 10배는 더 나왔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도깨비 246호는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찬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